4월 1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만의 지진 영향으로 삼성전자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제목을 우주의 기운이 삼성전자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자, 4월 1주차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반도체와 변압기, 전선주가 주목받는 한 주였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전공정 장비주와 유리기판 관련 기업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후공정 패키징 기업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선주는 지난 금요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있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85불을 지나서 90불을 넘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경기는 확장 국면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가 하반기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 미국 시장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MS는 1%가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6% 하락했습니다. AMD가 마이너스 5.5% 하락했고 인텔이 마이너스 12.3%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2주 연속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인텔의 부진은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파운드리 쪽에 적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났죠. 테슬라는 마이너스 6%로 부진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고민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난 6개월의 추이이고요.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월에 고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 3월 달에는 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하락 쪽에 마이크론은 상승에 영향을 주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ISM의 제조업 지수 PMI를 발표했는데요. 50.3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생산량과 신규 주문 확대로 인해서 확장 국면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미 국채금리는 4.6%, 10년물, 그 다음에 2년물도 4.759%로 모두 다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10년물과 2년물의 급등은 시장의 불안을 또 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체크해 본 것처럼 미국의 PMI가 50을 넘으면서 시장이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굳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시각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4.29인데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소폭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원달러 환율은 어느덧 1350선을 깨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원화뿐만 아니라 엔화나 위안화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엔화 환율을 보더라도 달러 대비 엔화 약세 지속되고 있어서 150선을 뚫고 넘어가는 모습이고 역사적 고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의 지속, 이것은 사실은 달러 강세의 기조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를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도 지금 86불을 치고 넘어갔고 조만간 90불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란까지 확대되지 않느냐, 중동에 대한 불안이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 역시 역사적 최고 수준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상을 이제 정리해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는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거시지표의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와 같은데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서 볼 건 뭐냐 하면 미국 시장이 부진해서 변동성이 큰 거냐, 미국 시장이 견조해서 변동성이 큰 거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이고요. 따라서 지금은 이 변동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잘 견뎌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몇 가지 이제 기사와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1년째 최고치이고 전력 수요가 증가해서 전선주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전선주가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구리 가격 급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한 공급이 감소한 여파 이런 얘기들, 또 나아가서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설립의 확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선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지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구리 선물 가격입니다. 지난 5년의 추이를 보면 2021년도에 굉장히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선주의 주가도 급등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최근의 추이는 구리 가격이 부진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추이가 다시 어게인 21년이 되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변압기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를 보면 2021년부터 굉장히 상승하고 있어요. 이 추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추이들이 앞으로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망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간략하게 변압기 시장과 전선주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을 지나면서 변압기 시장이 이제 확장 사이클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미국의 인프라 법안과 IRA라고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추진으로 미국 내에 전력 기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변압기 수요 증가, 전력기기 변압기 같은 얘기이고요. 이 수요 증가는 한국의 변압기 수출 금액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중 갈등에 따른 어부지리가 있습니다. IRA 법안 자체가 중국에 편향된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이제 재편하자는 시도이고요. 따라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변압기와 전기 강판의 수입을 배제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반사 수혜로 우리나라 변압기 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즉, 미국, 중국의 무역 갈등이 발생하고요.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이를 근거로 한 IRA와 인프라 법안이 발표되고 미국 내에 변압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이 수요의 증가가 국내 변압기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봤던 지표에서처럼 미국의 변압기 PPI를 보면 2021년만 해도 200 정도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34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생성형 AI 발전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 이것도 변압기 수요 증가이고요. 또 전기차 충전소의 확대 역시 변압기 수요 증가, 이런 식으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다양한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전선주가 시장 주목을 받는 것도 방향은 비슷합니다. 변압기 수요 증가는 궁극적으로 전선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나아가서 최근에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선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인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제품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할수록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전선 기업 입장에서 PQ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Q는 변압기와 전력 인프라 같은 전방 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신재생 에너지와 해상 케이블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Q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또 P 관점에서 본다면 칠레나 중국의 구리 강산의 감산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는 전선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P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변압기 기업과 마찬가지로 전선주 기업의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실적 개선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기사는 이제 대만 지진 얘기입니다. 대만 지진으로 반도체 공급망 위기, TSMC가 피해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TSMC가 전역의 일부 라인의 자동화 생산 재개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특히나 대만 북부 산업 지역의 가동 중단은 생산 중인 일부 첨단 반도체가 손상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와 같이 대만의 강진으로 TSMC의 생산 일부가 지금 재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0% 생산 재개가 언제 될 것이냐가 시장의 관심이고요. TSMC의 이러한 좀 생산의 문제점들이 결국 삼성전자의 수혜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고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번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시장의 컨센은 5조였는데 이 5조를 넘어서는 6조를 발표하면서 이제 어닝스 프라이즈가 발생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뭐냐? 이제 파운드리 경쟁력을 얼마나 삼성전자가 가져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기사 보겠습니다. 식품 쪽 기사인데요. 삼양사, 대한제분까지 4월 밀가루 가격을 인하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라면과 과자 빵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대한제분도 마찬가지고 삼양사까지 밀가루 가격을 대략 한 6% 정도 내배로 인하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라면, 제과, 제빵업체에서는 인하 계획이 없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식품 가격 인하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식품 업체들이 이제 가격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밀가루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식용유 가격도 인하할 예정인데요. 이와 같이 밀가루나 식용유 같은 1차 식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인하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차 식품 기업들, 대표적으로 제과나 제빵이나 라면 같은 것을 만드는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인하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는 이제 인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환율, 유가, 물류비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불안하고 무엇보다 이미 작년에 한 차례 가격을 인하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과와 라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밀가루 같은 원가가 이제 하락하게 되니까 원가 개선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국내 시장 전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전히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HBM에 집중돼 있던 시장 관심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인데요. 후공정 패키징 기업에 대한 관심이 또 전공정 장비 업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와 연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2.5D 패키징에서 진화한 3D 패키징, 다시 말하면 유리기판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유리기판 쪽은 상용화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가정해 보면 전공정 장비업체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압기와 전선주 시장입니다. 변압기 기업이 먼저 치고 나갔고 이제 전선 기업이 치고 나가는 모습인데요.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수요 증가, 신재생 에너지, 해상 케이블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가 분기 기준으로 인도 물량이 감소하면서 또 2차 전지나 전기차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또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이 또 지난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5% 감소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시장의 컨센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나쁜 뉴스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 쪽은 반등에 좀 트리거가 필요한데 아직 이거를 좀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삼성전자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아이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시작이 아닙니다. 중반을 지나서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0만 전자에 이어서 11만 전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가 삼성전자를 외칠 때 배틀을 짧게 잡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투자의 막바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시장을 바라볼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